화로차에서 꺼낸 것은 매운탕으로 인기 있는 쏘가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옵니다. 지금 들어온 양이 얼마나 돼요? 한 50kg 가까이 됩니다. 민물고기 가운데 고급 어종으로 알려져 있죠. 쏘가리 양이 없어요. 이건 다 자연산이고 귀한 고기잖아요. 민물의 제왕 아니에요. 쏘가리는 육식을 하는 데다가 환경에 민감해 양식이 어렵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쏘가리 매운탕 가게에서는 자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한 4, 5cm 사이즈거든요. 근데 요런 건 이제 매운탕으로 쓰고 이제 한 35, 3자 중반 사이즈 하는 놈들은 횟거리로 사용하고요. 크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가 달라지는 쏘가리. 맛이 담백해 매운탕으로 특히 잘 어울리는데요. 민물고기 중에서는 맛있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랍니다. 쏘가리는 민물에서 가장 맛있고요. 그다음에 영양도 많고 원기 회복에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느낌. 육질이 단단해 횟감으로도 뛰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이렇다 보니 쏘가리를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살이 더 탱탱한 것 같고 먹으면 살 자체가 씹는 맛도 있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그럼 쏘가리 회는 어떤 맛일까요? 있어요. 약간 흐물한 게 있는데 이거는 더 약간 육질이 더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물에 치고는 좀 냄새가 안 나면서 찰진 맛이 있어요. 씹을 때 그 식감이 장난이 아니지. 가격적이면 어떠세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메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점에 3,000원 나는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 가격인 셈.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좀 맑은 물에 사는 고기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게 귀한 생선이라서 비싼 편이에요. 비싼 가격이 부담돼 쉽게 맛볼 수 없는 자연산 쏘가리.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쏘가리 양식에 도전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수조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인기척이 느껴지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녀석들, 민물의 제왕 쏘가리입니다. 신어 산란용으로 갖고 있는 게 한 암수해갖고 한 200여 마리 되고요. 한 10에서 15cm 내외 되는 게 5,000미 정도, 치어로 산란해서 크고 있는 게 한 25,000미 정도 크고 있습니다. 요게 쏘가리입니다,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기만 해도 딱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양식에 성공했어도 최상위 포식자로 공격 본능이 살아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요게 한 3년 정도 키운 거라서 사이즈가 20cm 이상 되고 양식화가 또 상당히 좀 어려운 품목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죠. 쏘가리의 산란기는 5월부터 7월. 양식장에서도 한창 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에서 4일,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부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게 몇백 마리. 현재 부화율은 80%. 죽어버린 20% 알들은 체에 걸러 버려주고 건강한 치어들만 따로 수조에 넣어줍니다. 치어를 확인하자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그런데 쏘가리 양식장에 웬 잉어죠? 쏘가리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잉어를 산란을 해서 부화를 시켜서 먹이로다가 사용하려고 이제 잉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쏘가리는 육식성이라 살아있는 먹이가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어 때부터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알이 잘 된 것만 골라서 배가 좀 빵빵하게 나온 놈들이 이제 주로 알을 뺀 거고요.
쏘가리 치어를 위해선 항상 산란이 가능한 잉어도 준비시켜야 합니다. 놈인데 이 정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선별한 잉어는 산란실로 만든 수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암수 비율을 달리합니다. 순놈 10마리에 암놈 5마리입니다. 순놈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이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조에 수초 역할을 할 차광막을 넣어주는데요. 잉어가 낳은 알이 붙어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마지막으로 수온을 올려서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잉어과들은 보통 20도에 키우면은 25도나 27도, 2, 3도 올려갖고는 안 되고 5도 이상 올리면 다음날 바로 수정이 됩니다. 바로 어저께 잉어를 산란을 시켜서 넣어놓은 수조입니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잉어 알들입니다. 오, 많이도 나왔네요. 잉어가 4, 5일 되면 부화를 하는데 부화된 잉어들입니다, 이게. 잉어 한 마리당 부화시키는 치어가 약 2만 마리. 총 10만 마리의 치어가 탄생한 것인데요. 10만 마리라고는 하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족대로 잡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쏘가리 치어가 먹기엔 딱 좋은 크기. 안쓰럽지만 바로 주러 가는데요. 이거를 주면 아마 쏘가리도 같이 막 이제 활동성이 강해질 거예요. 쏘가리 치어가 있는 수조에 잉어 치어를 넣어주자 바로 쏜살같이 움직이며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데요. 작아도 쏘가리 치어가 먹는 양이 상당하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먹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마리당 한 7, 8마리 그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면 이제 한 열흘 정도면은 다 소진이 되죠. 100만 마리 잉어 치어도 금세 먹어치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3cm로 자랄 때까지는 살아있는 잉어 치어를 먹이고 그 이후엔 사료를 먹여 키웁니다. 엄선해서 고른 사료인데요. 일반 사료들은 단백질 함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어 사료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한 45% 이상 돼 갖고 고기를 성장시키는데 일반 사료보다 좀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쏘가리의 먹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손반죽을 해서 쏘가리 크기별로 먹기 좋게 만들어서 주는데요. 특히 쏘가리 치어의 경우 갑자기 사료를 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잉어 치어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쏘가리는 지금 현재 한 3cm에서 4cm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사료를 한 1cm 정도 크기로다가 맞춰갖고 던지죠. 이렇게 2주간 정성을 쏟아도 사료화에 실패하는 개체가 생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폐사가 될 애들은 먹이를 못 먹는 애들은 몸 색깔이 변해요. 까마사름하게. 그 폐사율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부화해도 사료를 못 먹다 보니 결국 폐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비를 넘겨 쏘가리가 살아남아도 수시로 살펴줘야 합니다. 이제 크기를 좀 선별해 갖고 조금 큰 놈들하고 작은 놈들하고 구분해 놓으려고.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어도 먹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몸집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놈들이 있고 이런 놈들하고 이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먹는데 얘네 때문에 치여서 이제 항상 먹이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성장하는 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쏘가리가 놀라지 않게 세심한 손길로 한 마리씩 선별 작업을 해줍니다. 양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지만 워낙 예민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준다네요. 쏘가리 양식장을 둘러보던 작업자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죽은 쏘가리인데요. 양식을 하면서
폐사는 감수해야 하지만 속상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키운 건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안 나오게 하려고 조심히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내 키운 거다 보니까 속상하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쏘가리 양식. 성공의 밑바탕에 작업자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시가로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대중화가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요게 이제 우리 식단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